안녕하세요. 김희택입니다. 음, 계속되는 수업 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굴하지 않고 계속 실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수업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너무 늦게, 결정이 너무 늦게 나는 바람에 조금 많은 내용을 좀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어, 좀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아두이노에 대한 것들을 수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 아두이노를 배우는 이유가 실은 3D 프린터 개발 산업 기사라는 시험에 아두이노 실습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저 3D 프린터 개발 산업 기사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개발 기사 수험 과목은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필기는 총 4과목으로 3D 프린터 회로 및 기구, 장치, 프로그램, 교정 및 유지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지선다형 문제고 과목당 20문항이고 총 60점, 평균 60점을 넘으면 통과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실기 시험입니다. 3D 프린팅 운영 실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보드에다가 아두이노와 장치들을 연결을 해서 3D 프린터와 유사하게 동작을 시키는 과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작업 시간은 총 4시간 정도가 주어지는데 뭐 거의 1회, 2회, 1회에는 거의 뭐 통과한 사람이 없었고 2회에는 그래도 이제 어떤 내용의 시험을 본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서 좀 많은 통과가 됐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아마 더 많이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학원 강사들도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곳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다 배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필기 시험 기출 내용은 제가 그 카페에다가 첨부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자 쪽을 전공하지 않으시면 조금 접근하기 힘든 내용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무슨 깊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신다면 뭐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실기 시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가져가야 될 품목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필수 지참이라고 되어 있는 아두이노 메가 2580이 아니고 2560입니다. 2560 보드, 그다음에 케이블, 그다음에 브레드보드 뒤에 설명을 이제 할 건데요. 브레드보드란 거, 그다음에 뭐 드라이버, 니퍼, 멀티 테스터기, 뭐 인두도 준비를 하실 분들은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제한 사항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뭐 스태핑 모터라든가 LCD 그런 것들은 실기 시험에서 제공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실기 시험은 총 한 4시간 정도로 되어 있고 그 회로도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로도대로 그, 그 브레드보드에 메가 2560 보드를 가지고 회로도대로 다 이제 부품을 다 배치하고 구성을 한 후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회로를 다 만들지 못한다면 어차피 뭐 점수를 넘어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회로만 다 제작해도 기본 점수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지 못하더라도 60점만 넘을 수 있는 정도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내용에 대한 예제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예제인데 여기에 자기 시험 번호를 넣고 여기 16by LCD라고 하는 캐릭터 LCD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LCD에 처음에 이제 이런 자기 시험 번호를 넣고 이렇게 첫 화면 5초 후에 이런 화면으로 바뀌게 한 후
뭐 이제 로타리 엔코더라는 걸 가지고 누르고 빠지면 뭐 이제 이런 메뉴가 바뀌게 되는 3D 프린터를 사용해 보셨으면 그 화면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타가 그 엔코더를 돌리면 뭐 X축으로 돌아가고 Y축으로 돌아가고 히팅 베드의 온도가 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런 게 시험 내용이 되겠어요. 뭐 스태핑 모터에 대한 예제, 뭐 히팅 모드가 되면 이런 식의 뭐 된다. 그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좀 다 배우고 나면 대충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출제 시에는 요구사항이 변경될 수 있고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지난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이 스태핑 모타까지만 돌리기만 하면 합격선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사설은 여기까지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두이노란 거를 이제 배우게 되겠어요. 뭐 이제 아두이노는 뭐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트멜사의 AVR이라고 하는 CPU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005년에 아두이노란 게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이 아트멜 AVR이라는 건 훨씬 더 전에 개발된 마이크로 컨트롤러 CPU였는데 전문적으로 이 전자 쪽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두이노 여기 나오는 이 IDII라고 하는 곳에서 학생들한테 좀 가르치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좀 쉽게 만들 수 없을까 하고 그 만들었다가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그 가장 기본으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아마추어들 뿐만이 아니라 뭐 프로들도 기계를 만들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 뭐 포드 같은 곳에서는 뭐 차량용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도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한테는 접근하기 쉬워서 아두이노를 사용을 하고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하는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개발해 놓은 것들을 바로 그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두이노를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두이노의 회로도를 제가 여기다 첨부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고 뭐 이해를 한다는 건 쉽지 않겠죠. 근데 그 개발 기사 시험에 잠깐 나오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첨부만 해놨어요. 이렇게 두 개의 중요한 칩과 전원 회로라고 하는 이런 큰 그 파트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 용어 중에 이제 그 가장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보드가 딱 그 규정이 돼 있고 핀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쉴드라고 하는 이름의 보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아두이노 쉴드라고 돼 있으면 어떤 걸 갖다가도 여기다 계속 이렇게 꽂으면서 위에다가 계속 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인터넷 연결할 수 있는 보드, 와이파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쉴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걸 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쉴드가 있고 이제 아두이노 모듈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실습할 게 이 모듈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판이 돼 있어서 핀 번호가 정해져 있고 이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 전자의수를 만들면서 서버 모타를 한번 사용해 봤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봤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크기가 작고 저렴하며 점퍼 케이블을 사용해서 아두이노에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 그렇게 개발되어 있는 그런 전자 회로들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블루투스 모듈입니다.
아두이노 보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에 사용할 보드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R3까지 나와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외국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동작 전압이 5V라는 거, 여기다 아답터는 12V를 껴주면 여기에 있는 이 칩이 전원 칩입니다. 이 전원 칩을 통해서 이 안에 보드가 다 공급이 되고, 여기 있는 이 조그만 게 CPU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칩이 USB를 담당하는 칩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이 6개 있고 디지털 핀이 14개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우노 보드를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제 네오나르도라는 보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두이노 아트메가 256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CPU도 훨씬 더 크고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입출력 핀이 70개가 넘게 존재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그 장점이 되겠어요. 역시 또 메모리도 한 8배가 높고 CPU 클럭도 빠르고 EEP롬이나 이런 것들도 다 뭐 빠르고 뭐 이래서 3D 프린터의 메인 그 제어 기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거의 90%의 3D 프린터들은 이 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CPU는 뭐 여러분들이 뭐 몇 비트니 이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실은 이 아두이노 보드는 8비트 CPU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메가 2560 ADK라는 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2560하고 99.9% 똑같은데, 거기에 구글 ADK라고 해서 안드로이드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외관상으로 구분을 하기에는 여기에 보면 USB 포트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드로이드 폰하고 바로 연동할 때 사용하기 위해 쓰는 보드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형으로 뭘 만들 때 필요한 아두이노 미니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도 그 또 다른 아두이노 마이크로라고 하는데, 사이즈는 미니보다 더 큽니다. 핀 버너가 핀이 더 많고 네오나르도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두이노 나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할 우노의 미니 버전, 거의 핀 버너가 거의 똑같아요. 요거는 작년에 저희가 전자이수를 만들 때 사용을 해 보셨습니다. 여기에다 빨간 기판 하나 더 꽂아서 핀을 바깥으로 빼내서 서브 모터도 연결을 하고 버튼도 연결해서 전자이수를 만드는데 한번 사용을 해봤죠. 그때 사용했던 보드입니다. 뭐 이렇게 뭐 의류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릴리 패드라는 보드도 있고, 그다음에 아두이노 듀에라고 합니다. 아까 만든 메가보드하고 핀하고 사이 기판 크기는 똑같은데 이건 32비트 CPU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스피드가 많고 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잘 사용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두이노 이스폴로라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 다양한 보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지난 시간에 저희 학교에서 2인 1조로 나눠드렸던 그 안에 보면 이 아두이노 우노로 되어 있는 이 키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본 키트, 그 기본 베이스가 이 우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용 전압은 5V를 쓰고 있고, 디지털 입출력 핀이 14개, 아날로그 6개 뭐 이렇게 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핀을 연결해서 뭘 외부를 제어하려고 하면 이제 핀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번호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0, 1, 2, 3, 4 해서 이쪽에 모여 있는 요 핀들이 디지털 입출력 핀이에요. 그라운드라는 건 뭐 그 건전지로 치면 마이너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5V 전원 핀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3V 전원 핀이 있고, 여기 아날로그 입력 핀이란 것이 여기 따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크게 파워, 아날로그, 디지털 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입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디지털 출력 핀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뭐 TX, RX 여기 있는 건 LED예요. 그래서 전원이 들어오면 켜지는 불. 그다음에 요거는 그 USB를 연결하거나 뭐 통신을 하고 있을 때 불이 이제 TX, RX 이런 상태일 때 들어오는 불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직접 제어하는 데 사용하진 않는데 여기 하나 LED가 더 있는데 요거는 요 13번 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고도 켰다 껐다 하는 뭐 그런 실험을 할 수 있게끔 보드에 하나 장착이 돼 있어요. 그 LED가 있다는 거. 정확하게 이렇게 번호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물결 표시가 이렇게 번호 앞에 돼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PWM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하는 함수로 그 전압을 조정하는 아날로그 출력 값을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인데 요거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낯선 이름 SCL, SDA라고 하는 게 있는데 I2C라고 하는 시리얼 통신에 사용을 합니다. 클럭 핀과 데이터 그 핀이라고 해서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뭐 보통 LCD 같은 16바이 그 LCD 같은 경우에 데이터 핀을 4개에서 8개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시리얼 컨버터란 걸 이용하게 되면 두 핀만 갖고 연결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재미난 기능이라 계속 한번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두이노 우노에 대한 전체적인 핀 구성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같은 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 핀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PD0로 0, RXT, PC 인터럽트 16번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 출력 핀을 정의해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다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은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파워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5V하고 그라운드 핀이 두 개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따로 이제 여기서 이제 USB나 파워를 집어넣고 따로 끄집어내서 뭐 전원을 사용해야 될 일이 있을 때 5V와 이 그라운드 핀을 사용하게 됩니다. 3.3V로 동작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할 땐 이 핀을 이용해서 전원을 끄집어내면 되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것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몰라도 되겠고요. 보드 아래쪽에 이제 아날로그 인에서 A0부터 A5까지 총 6개의 핀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아날로그 입력이란 걸 받아요. 그래서 2.3V, 뭐 2.7V 같은 것들을 디지털로 변경해서 CPU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값으로 변환을 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핀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핀 번호가 A0, A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아날로그 입력은 전혀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디지털 핀으로 14, 15, 16, 17, 18, 19번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핀 모드 14번 인풋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 핀이 입력 핀으로 뭐 아웃풋이라고 설정하면 아웃풋 핀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요거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드의 오른편에 있는 여기 디지털 PWM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도 보면 여기 있는 보라색이 거의 주로 사용이 됩니다. 0부터 13번까지 부족할 경우 18번, 19번으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핀 모드 18번 아웃풋이라고 설정을 하면 그것이 디지털 입출력 핀으로 사용이 되고 아무 설정도 하지 않았을 때는 시리얼 인터페이스 SCL, SDI라고 하는 그 시리얼 통신용 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기시험 개발 산업기사에선 실제로는 이제 이 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보면 구조는 같이 돼 있어요. 보드에다 마킹이 돼 있고 아날로그 인이 아까 6개 뿐이었는데 여긴 16개나 있고 디지털 핀이 여기서부터 0번부터 해서 13번까지 아까 온오버드에 있었죠. 추가해서 14부터 21이 여기 있고 22부터 52, 53 뭐 이렇게 53번까지 있다는 거. 이 핀이 총 개수가 한 70가지가 정도 돼요. 7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0번부터 13번 사이에서 우노에서 짠 프로그램은 바로 메가에서도 그냥 바로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20번 핀이나 뭐 30번 핀으로 프로그램을 짰다 그러면 우노 보드에선 동작을 하지 않겠죠. 우노엔 그런 핀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 뭐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실기 시험을 위해서 한번 이 보드도 한번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메가보드에 뭐 이런 성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아두이노 그 IDE 그 지난 학기에 한번 해봤는데 이걸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구글에서 아두이노라고 하면 여기 그 홈 페이지가 있고요.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나오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들어가면 여기 첫 번째 인스톨러를 깔아 주셔야 됩니다. 요 밑에 뭐 집이라든가 윈도우 10용으로 나와 있는 이 앱이 있는데 이게 동작을 시켜 보니까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바뀌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작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스톨러 이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색깔이 있는데 이 컨트리뷰트라는 게 이제 기부라는 뜻이에요. 기부 3달러부터 돈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스트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파일 다운로드로 들어가서 어딘가에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PC에 적절한 곳에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 이 다운로드 된 파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관리자 권한으로 이거를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몇몇 노트북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폴더에 대한 액세스 권한 같은 것들이 다 다르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 실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메시 믹서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경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다 설치하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계속 묻는 곳에서 예로 계속 설치를 해 주시면 이제 실행하시면 그 낯익은 우리 작년에 봤던 지난 학기에 보았던 이 아두이노 IDE라고 합니다.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요.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로프 인바이어먼트라고 하는데 통합 개발 화면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름은 툴바, 여기에 텍스트 에디터, 여기에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이 콘솔에는 뭐 이제 컴파일 했을 때 에러가 되는 내용들, 업로드할 때 에러가 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툴바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제일 왼쪽부터 확인, 컴파일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이게 에러 코드에 에러가 있는지 돌려보기만 합니다. 실제로 보드에 소스가 업로드가 되진 않아요. 이 두 번째 있는 화살표를 눌러야만 여기서 컴파일된 내용이 아두이노 보드에 전송이 돼서 아두이노 보드에 실제로 프로그래밍이 라이팅이 되게 되는 겁니다.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새 파일, 그다음에 기존 코드 열기, 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리얼 모니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뭐 LCD라든가 뭐 특별한 무슨 이런 출력 장치가 없는 장치를 개발해야 될 때 정말로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그 동작 확인 같은 걸 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변수값이 변하는 거라든가 그런 걸 실험을 할 때
이 시리얼 모니터란 걸 누르게 되면 시리얼 모니터란 걸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면서 컴퓨터와 아두이노 보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리얼 이 통신은 실제로 보드가 연결돼 있어만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 기능으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건 뭐 실제로 보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개발 환경이 다 설치가 되면 이건 뭐 보드를 맞춰주는데 저희는 이제 우노 보드를 사용하니까 우노라고 설정을 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 학기에 했던 거는 아두이노 나노 보드였습니다. 이걸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스케치라고 부릅니다. 뭐 아두이노를 만든 사람이 스케치라고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뭐 이거를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두이노 스케치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프로그램을 짜나가라는 뭐 뜻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새 파일 해가지고 처음에 열리면 요렇게 화면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두이노는 이렇게 딱 세 가지 구조로 요 안에다가 이제 모든 것들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전 처리 부분이라고 해서 컴파일하기 이전에 미리 처리되는 문장으로서 선행 처리기라고도 한다. 소스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업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드를 초기화하는 부분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하드웨어 설정, 변수의 초기화, 변수의 선언 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루프 함수가 있습니다. 전원이 들어와 있는 동안은 무한대로 반복을 하는 함수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작을 시킬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프로그램을 뭐 작성을 했으면 그게 끝 다시 계속 요 안에를 다시 처음으로 계속 돌아오게 되는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한 번만 실행하고 끝나는 건 셋업, 무한대로 돈다고 해서 루프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 하면 여기에 보면 주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 내용을 꼭 넣어 주시는 버릇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슬래시 에스터리크 슬래시 범위를 지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석이에요 할 때 한 줄만 주석일 때는 두 줄을 넣어준다는 거. 그리고 뭔가 명령문을 작성을 했으면 명령의 끝에는 이 세미콜론을 꼭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시작과 끝은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미콜론 뒤에는 중괄호 뒤에는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고 세미콜론을 또 붙이지 않는 곳은 이런 전처리명입니다. include, define, error 이 문장 뒤에도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 빼고는 모든 곳에 이 세미콜론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대부분 안 돼요 뭐 해서 가보면 세미콜론이 아니라 이렇게 콜론을 찍어 놓고 동작이 계속 에러가 나요. 근데 에러가 좀 이렇게 인공지능적으로 이 자리에 세미콜론을 안 찍었으니까 뭐 고치세요 이렇게 여기 에러 코드가 나면 좋은데 뭐 중괄호 뒤에 뭐가 뭐 다른 명령문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상하게 그 에러 코드가 뜹니다. 그래서 좀 찾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미콜론이 제대로 쳐져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버릇을 들이면 되겠습니다. 가장 아두이노를 할 때 첫 번째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의 베이직에 블링크라는 곳을 들어가 보게 되면 가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첫 번째 스케치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라이팅을 할 게 아니어서 여기서 지금 이 메가보드로 되어 있는데 뭐 우노보드로 할 거지만 지금은 라이팅은 하지 않을 거라서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예제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링크
말 그대로 깜빡깜빡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셋업에서 핀 모드 13번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을 하세요. 한 번만 해주고 그 다음에 루프로 들어와서 디지털 라이트 13번 핀을 하이 1초 기다린 후 13번 핀을 로우 다시 1초 기다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였다가 하이였다 로우였다 하이였다를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핀 모드 함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핀 번호를 써주고 여기를 입력 또는 출력 이런 걸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입력 또는 출력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아웃풋, 그 다음에 인풋, 그 다음에 인풋 풀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력인데 풀업 항상 1로 고정이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입력이 없을 땐 1, 입력이 들어오면 0이 되겠죠. 디지털 입력은 0과 1 두 가지만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수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역시 핀 번호를 지정해주고 하이 또는 로우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이와 로우 이렇게 두 가지만 쓸 수가 있어요. 딜레이라는 함수는 요 안에 있는 숫자만큼 프로그램을 정지를 시킵니다. 다른 동작이 아무것도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쓰는 숫자는 미리세컨드예요. 그래서 1000미리세컨드면 1초가 되겠습니다. 500미리세컨드라고 500이라고 써주면 0.5초가 되겠습니다. 시리얼 입출력 아까 잠깐 보고 넘어가셨고요. 그래서 시리얼 입출력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중요 함수입니다.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셋업에서 통신 속도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변수를 출력해라 화면에다 그러면 연결을 해놓으면 이 여기에 그 아두이노에서 보낸 데이터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두이노로 보내고 싶은 데이터를 여기다 보내면 이 시리얼 리드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아두이노 보드가 그 컴퓨터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읽은 걸 뭐 출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실제 보드를 가지고 테스트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걸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지금 할 수가 없네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습이 여기서부터 이제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토 보드라고도 불리는 브레드 보드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빵판이죠. 그래서 전기전자 쪽 전문가들도 이거 브레드 보드라는 말보다도 그냥 빵판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 브레드 보드라고 했을까? 뭐 빵 만들 때 도마 위에서 뭐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막 떡주무르듯이 저희가 떡주무르듯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서양 애들도 밀가루 반죽 주무르듯이 뭘 하는 거를 아주 쉽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자유롭게 이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납땜을 기판에다가 납땜을 하지 않고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점퍼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납땜 없이 끼워서 이렇게 끼워서 보드를 구성할 수 있게끔 간단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지 않은 뭐 복잡한 실험도 가능합니다. 이 빵판이 좀 커지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판이에요. 이거에. 그래서 이 브레드 보드를 보면 이런 식의 사진은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 내부 회로는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이 핀서부터 이 핀까지는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요 두 핀 사이는 연결이 안 돼 있고 이게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는 연결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 여기에 보면 빨간색과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경험적으로 우리는 빨간색을 플러스로 사용을 하고 이 검은색이나 파란색을 마이너스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경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건전지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꽂아주고 여기다 꽂아주고 여기는 이 녹색은
파란색은 이 보드 안쪽에서 그냥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저항을 꽂아주고 이렇게 LED를 꽂고 요 빨간 선만 이렇게 꽂아주면 이 LED에 불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와요. 요거를 잠시 후에 1, 2, 3D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실제 보드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든 건지 오토데스크사에서 이 싱커캐드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습은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학기에 한번 몇 가지 그 서버 모터 돌리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설명 없이 막 해봐서 그 구체적인 그 어느 정도 막강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싱커캐드에 있는 시뮬레이션 툴로 저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시뮬레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뭐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아두이노와는 좀 거리가 멀지만 전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이고요. 프리칭이라고 해서 그 PCB 설계까지 가능한 기판 설계도 가능한 그런 아주 막강한 툴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외에도 M블록이나 뭐 그런 사이트들도 있는데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데까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 팅커캐드라는 걸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